어두운 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차 안. 40대 여성이 조수석에 앉아 있고 30대 남성이 운전석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남성의 한 손이 그녀의 손등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다. 여성은 놀라 굳어 있지만 눈빛에는 거부감 대신 오랫동안 잊었던 그리움이 깃들어 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충돌하고 차창에 비치는 흐릿한 도시 불빛이 그들의 복잡한 심리를 대변한다. 지혜의 하루는 언제나 흙냄새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운영하는 푸른 정원 조경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였죠.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실패한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수주한 세빛 시민공원 조성 사업은 지혜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을 지혜는 특유의 섬세함과 대담함으로 모두 해결해 나갔어요. 그녀는 땅의 숨결을 읽고 나무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조경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혜의 집이 얼마나 황량한지 알지 못했어요.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을 통솔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였지만 집에서는 그저 말없는 공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강민석과의 관계는 특히 그랬어요. 민석은 57세에 고위공직자 자리를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한 부부라고 부러워했지만 지혜는 그 말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고 들어와? 알아서 할게. 이것이 요즘 그들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민석은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만 보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며 하루를 보냈죠. 지혜가 조경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일 마음껏 해봐. 그렇게 말하며 항상 지혜를 응원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지혜의 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세빛 공원 프로젝트 도면을 펼쳐놓고 민석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여기 분수대 옆에 이팝나무를 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배롱나무가 나을까? 민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 한마디에 지혜의 마음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지혜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밤마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한때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꿈을 속삭이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녀의 메마른 마음처럼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은 깊어졌고 손은 흙먼지로 거칠어졌지만 아직도 그녀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여자였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여자. 나는 아직 젊은데 나도 아직 활짝 피고 싶은데.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지혜의 마음속에 차가운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씨앗은 조금씩 싹을 틔우며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지혜의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조경 설계팀장 이도현이 합류한 거죠. 그는 3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실력과 통찰력을 지녔어요. 첫 출근 날 도현은 지혜의 사무실로 들어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도현입니다. 이곳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가워요. 잘 부탁해요. 지혜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지만
도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상사에게 보내는 존경이 아닌 진정한 전문가를 향한 감탄과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도연은 지혜의 모든 조언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저번에 은하수 미술관 프로젝트에 쓰였던 붓꽃 정원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그 곡선이 어떻게 그런 구상을 하셨어요? 도연의 물음에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남편 말고는 없었는데, 아니, 이제 남편은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았죠. 그 정원은 흐르는 물을 형상화하고 싶었어요. 삶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간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죠. 지혜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었군요. 대표님은 정말 모든 식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지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전문성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의 메마른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어요. 세빅 시민공원 현장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프로젝트의 핵심, 수백 년 된 희귀 주목이 도착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공원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무를 실은 대형 트럭이 현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대표님, 나무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지혜가 트럭 위를 올려다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무의 잎들이 축 늘어져 있었고 평소의 꼿꼿한 생명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에 지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죠. 옆에 서 있던 클라이언트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현장 직원들은 수억 원의 나무가 죽어가는 위기에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운송 중에 뿌리가 흔들렸나 봐요. 뿌리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고 손을 놓을 때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현장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모두 제자리에 서둘러 나무 내릴 준비해. 도연 씨, 특수 영양제랑 토양 혼합물 준비해 주세요. 시간 없어. 그녀는 비옷을 입을 새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쥐었어요. 그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지혜는 나무의 뿌리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아픈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 같았어요. 그녀의 손은 이미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서류와 도면 위에서만 보던 지혜 대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소통하는 진짜 조경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 씨, 이쪽으로 와봐요. 지혜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불렀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지혜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뿌리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손길처럼 섬세하게 다뤄야 해요.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정성이 담겨 있는 생명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과 따뜻한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지혜가 건넨 삽을 받아들고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를 따라 했습니다. 그녀는 흙을 섞는 비율, 영양제를 주는 방식,
심지어 나무의 잎사귀를 닦아주는 사소한 행동까지도 직접 보여주며 가르쳐줬어요. 지혜에 침착하고 확고한 리더십 덕분에 나무는 무사히 새 자리를 찾았어요. 클라이언트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모두가 지혜의 능력에 감탄했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지혜에 빛나는 전문성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퇴근 후에도 한참 동안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흙투성이가 된 지혜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열정과 섬세함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도연의 메마른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오지에는 더 이상 멀고 높은 곳에 있는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곁에서 함께 땀 흘리고 생명을 사랑하며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간직한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이도연은 그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손을 내밀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감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 지혜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녀의 모든 생각은 도연에게 향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정성에 담긴 생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남편 민석과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흘렀지만 이제 지혜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깊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 사무실에 단둘이 남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한 도면을 함께 검토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에 지혜는 샌드위치를, 도연은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었죠. 대표님,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도연 씨도 힘들 텐데. 도연은 그런 지혜를 보며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석에게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 도면을 보던 지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혜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지만 뿌리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손길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대표님 힘들면 저한테 기대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자의 향기, 따뜻한 온기가 지혜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은 어느새 두 사람의 은밀한 정원이 되었어요. 간절한 손길과 숨죽인 속삭임 속에서 지혜는 자신이 다시 한 사람의 여자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밤 도면이 펼쳐져 있던 회의용 소파는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혜는 매일 아침 죄책감과 행복 사이를 오갔어요. 집에 있는 민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도연을 생각하면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무실 밖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평일 오후 일을 핑계 삼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거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갤러리에서 마주쳤습니다. 때로는 지방 출장이라는 핑계로 계획을 짜기도 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낯선 도시의 모텔에서 잠시 머물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짧은 일탈은 지혜에게 잊고 지냈던 설렘과 자유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처음부터 대표님한테 끌렸어요. 그냥 존경심만은 아니었어요. 도연 씨, 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두 사람의 비밀은 이제 차 안으로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늦은 밤 공사 현장 근처에 한적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지혜는 그가 건네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대신 그의 손길이 먼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왔어요. 차창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 좁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지혜는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과 숨막히는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세상은 오직 그 차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어 왔어요. 20살이나 어린 도연과의 관계가 과연 괜찮을까? 혹시 누가 알아채면 어쩌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 관계가 주는 달콤한 해방감, 그리고 깨지기 쉬운 행복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민석이 수상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늦은 밤 귀가했을 때 민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요즘 일이 그렇게 바쁜가? 응, 마무리 단계라 좀 정신이 없네. 그렇게 늦게까지 해야 할 만큼? 민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무관심과는 다른 날카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지혜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응,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피곤하네. 먼저 잘게. 지혜는 민석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금기의 향기는 어느새 불안과 죄책감의 냄새로 변해갔어요. 지혜는 자신이 가꾸는 공원처럼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꿈꿨지만 현실의 그녀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위험한 관계의 정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달콤했던 미래는 점점 숨막히는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지혜의 동료나 비밀스러운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녀의 모든 시간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혜가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굳어졌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녀의 곁을 맴돌며 늦게까지 남아있기를 강요했죠. 대표님, 저번 주 주말에 뭐 하셨어요? 왜 연락이 안 됐어요? 도연 씨, 주말엔 개인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대표님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어요. 지혜는 그에게서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남자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사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지혜와 도연이 함께 있으면 수군거렸어요. 커피를 타러 가는 길, 화장실에 가는 길마다 알 수 없는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지혜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알아챘다는 듯한 묘한 비웃음을 읽어냈습니다. 대표님, 요즘 도연 팀장님이 대표님만 보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혹시? 아닙니다. 그냥 일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부정했지만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본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혜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사무실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이러지 말아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 지낼 순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연 씨? 누가 들으면 상관없어요. 저는 대표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저랑 함께해요. 도연은 다짜고짜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뜨겁고 힘이 넘쳤습니다. 지혜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그녀가 꿈꾸던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메마른 마음에 잠시 피어난 꽃을 바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꽃을 꺾어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도연 씨,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현실을 직시해요. 대표님은 그 남자랑 행복하지 않잖아요.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연은 지혜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관계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은 이미 독으로 변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지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민석. 지혜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전화할 일이 없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전화했어? 지금 회사 앞이야. 당신 잠깐 볼 수 있을까?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그녀의 심장을 찔러왔어요. 도연은 지혜의 얼굴을 보며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석의 차가 세워져 있을 회사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정원은 이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황무지처럼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심장은 멈출 듯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민석의 전화는 단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도연을 밀쳐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착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 씨, 잠시만 제발. 대표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혜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등 뒤로 칼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어요. 지혜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주할 남편의 시선이 마치 그녀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볼 것 같았어요. 회전문을 나서자 익숙한 민석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지혜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심했던 눈빛에 이제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죠. 지혜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냥 당신 퇴근하는 길에 데리러 왔어. 많이 늦었네. 민석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 어깨, 옷깃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혜는 자신에게서 혹시 다른 사람의 향수 냄새라도 날까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응, 마감날이라 좀 바빴어. 그런가? 민석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불쑥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요즘 손에 흙 묻은 채로 들어오는 날이 많더라. 일이 그렇게 힘든가? 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지혜가 늦은 밤 사무실에 숨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것은 가장 표면에 드러난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민석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혜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혜의 모든 변화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흙이야 늘 만지는 거잖아. 왜? 신경 쓰였어요? 아니, 그냥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민석의 말에 지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정말 당신이 행복해 보여. 웃는 모습도 생기 있는 모습도. 그의 칭찬은 지혜의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행복은 이제 그에게 발각된 죄가 되어버린 거죠. 민석은 지혜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 게 나 때문은 아니었지? 그 한마디에 지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보며 차가운 확신을 얻은 듯 했습니다. 들어가자, 당신도 피곤할 텐데. 그는 먼저 차 문을 열고 지혜를 태웠어요. 차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새벽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도연의 품에 안겨 있을 때조차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외로움에 목말라 있었지만 이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신 물이 독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성공적인 조경가라는 이미지, 그리고 남편과의 평범한 관계까지 모두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 굳게 담은 입술. 더 이상 활짝 피고 싶다고 말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뿌리가 뽑힌 채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마음속 정원은 이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스스로도 길을 잃어버린 미로가 되어 있었습니다.